안녕하세요. 시사건건 볼스영입니다. 자, MBC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씨의 이 수상한 소송에 관련된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 스트레이트를 보면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인데요. 이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 이후에 결국 이 윤석열 장모 최 씨가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문서 위조만 기소가 됐고 사기죄는 없습니다. 사문서 위조를 한 이유는 사기를 치기 위해서라는 건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는 빼고 기소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소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의혹이 나타납니다.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인 거죠. 자, MBC 스트레이트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번에 이 기소를 한 것, 재판에 넘긴 것은 도촌동 땅과 관련된 이 가짜 잔고 증명서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송사가 있었고 그 송사마다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는 다 빠져나갔고 같이 동업했었던 사람은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 가짜 증명서 하나. 왜냐하면 이 가짜 증명서는 이전 송사 재판에서 이미 본인이 시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장모가 이 동업자와 함께 가짜로 4장을 만들어서 이 중에 한 장만 사용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 장에 대해서만, 사용한 한 장에 대해서만 죄를 묻겠다. 이렇게 느껴지죠. 자, 그런데 이 동업자와 다른 투자자들의 말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검찰이 살펴보지 않았던 장모의 수상한 잔고 증명서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동업자들은 이 투자 과정에서 딸 김건희, 윤석열 총장의 지금의 아내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증거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자, 지난 3월 18일에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소환된다라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지검에 이 언론들이 쫙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장모 최 씨는 그날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MBC 스트레이트가 취재를 해본 결과 진정인이나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최 씨를 불러 조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장모 최 씨와 지인이 나눈 통화 내역을 입수를 했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아팠지. 전화 하나도 못 했으니까 검찰에서 오라 그러니까 또 새벽같이 또 조사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또 왔어요? 나는 갔다 왔지. 응당도 언제지? 3, 4일 됐는데 이도 갔었다 그러고 뭐 다 갔었다 그러대. 자, 이 통화 내용을 보면 한 3월 11일쯤에 소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이나 이 피해자들보다 먼저 소환을 했다라고 결론이 나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MBC 스트레이트는 또한 변호사와 인터뷰를 나눕니다. 이 원래 순서라고 하는 거는 앞사람으로부터 어떤 정보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뒷사람에게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피진정인의 입장을 먼저 듣고 싶었던 것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순서를 바꿀 이유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피진정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장모로부터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순서를 바꿀 이유가 없어 보인다. 냄새가 납니다.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를 먼저 불러서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시나리오를 써놓고 나머지 진정인들 이야기를 정리해 나가겠다.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죠. 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고요. MBC 스트레이트 첫 보도 이후 18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 검찰이 발표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최 씨, 안 씨, 김모 씨,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최 씨, 안 씨, 이렇게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사문서 위조에 최 씨와 이 동업자 안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김 씨는 이 잔고 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에는 이 세 명이 피고인으로 기소가 됐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최 씨뿐 아니라 이 동업자 안 씨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동업자 안 씨도 공범으로 놓은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는 없습니다. 자, 검찰은 그러면 왜 이 동업자 안 씨를 공범으로 기소를 했느냐? 이건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 씨는 동업자 안 씨가 가짜라도 좋으니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걸 그대로 수용한 것이죠. 그렇게 안 씨도 공범이 되었습니다. 자, 의정부지검 공소장을 MBC 스트레이트가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피고인 김 씨는 이 사문서를 직접 위조한 사람입니다. 2013년 4월 1일경 피고인 안 씨, 피고인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신한상호저축은행 명의 잔고 증명서 한 장을 위조하였다. 검찰은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검찰은 이 4장의 가짜 잔고 증명서 중에 사용된 한 장의 가짜 잔고 증명서, 이것에 대한 죄를 물으려고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용된 한 장의 잔고 증명서는 최 씨의 부탁으로 만들었다라는 증언을 이미 이 김 씨가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이 송사가 있었던 재판장에서 이 사용된 한 장의 잔고 증명서는 최 씨가 부탁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미 증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검찰은 이 장모 최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 씨도 공범이다, 이렇게 기소를 한 것이죠. 자, 이 얘기는 그전 보도에 있었던 거에 약간의 보강 취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자 스트레이트에서 나오지 않았었던 새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였냐면 새로운 잔고 증명서. 우리가 4장의 가짜 잔고 증명서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5장의 잔고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은 가짜가 아닌 것, 국민은행 잔고 증명서였어요. 10억이 들어있는 이 국민은행 잔고 증명서, 이것은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10억 원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잔고 증명서는 진짜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10억 원이 본인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채업자로부터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서 입금을 해놓은 다음에 그 잔고 증명서를 떼서 동업자 안 씨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가짜 잔고 증명서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10억을 은행에다가 넣고 이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동업자 안 씨에게 재력을 과시한 것이죠. 자, 안 씨의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그 회사도 와서 그걸 보여주면서 돈 없는 사람들을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자기랑 이제 동업을 하자.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 거를 봤기 때문에 그 4월 1일자 뭐 신한저축은행 뭐 이런 데에 회의라는 거는 죽어도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죠. 자, 본인 돈이 아닌 돈을 집어넣고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집어넣고 잔고 증명서를 뗀 다음에 동업자 안 씨에게 보여주면서 돈 없는 사람이랑 동업하려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냐, 나는 돈이 이만큼 많으니 나랑 동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한저축은행의 가짜 잔고 증명서를 가짜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을 빌려서 본인 돈이 아닌 것을 본인 돈인 척
한 행위는 범죄 행위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MC 스트레이트는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기망행위에 터잡아서 동업을 결심하게 되고 그걸 믿고 어떤 사업까지 진행해서 실제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죄 구성 요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인 돈이 아닌 것을 본인 돈처럼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다면 이거는 사기죄로 볼 수 있다. 사기죄가 구성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변호사는 분석을 합니다. 자, 변호사의 분석이 없어도 이거 누가 봐도 사기죠. 처음부터 난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돈도 본인 돈이 아닌 사채를 빌려서 입금해 놓았던 돈.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서 본인의 재력을 과시해서 이 사업에 끼어든 정황. 누가 봐도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했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촌동 땅 거래 관련돼서도 김건희 씨가 적극 가담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검찰은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거 없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사문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 사문서를 위조한 김 씨는 김건희 씨 회사의 당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동업자 안 씨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넸다는 증거도 있지만 검찰은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증거 없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동업자 안 씨에 따르면 도촌동 땅을 살 때 김건희 씨를 수차례 만났고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면서 엄마 돈은 내가 직접 융통한다. 이런 말도 했었다. 그리고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드는 이 김 씨를 만나게 된 것도 이 김건희 씨 때문이고 이 사람을 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 이런 증언들이 다 있지만 검찰은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이 김건희 씨, 개명전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이 아파트 거래 이런 것에도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건 예전에 다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쭉 살다가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개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사연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개명을 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 김건희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이 범죄자, 떳떳하지 못한 일을 많이 해와서 이름을 바꾼 케이스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로 개명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까지 전부 다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순실도 개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상한 이유로 개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중에 이 김건희라는 사람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 같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검찰은 아직도 윤석열 총장의 가족을 비호하기 바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검찰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뼈저리게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이번 4.15 총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반드시 이깁시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